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전문가 승부사 이치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는 라리가 두 경기 분석 준비했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그럼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한 경기의 알라베스 세비야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알라베스는 시즌 첫 경기 카디스를 원정에서 상대하여 1대0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시즌에는 득점 4위라는 상당히 괜찮은 화력을 바탕으로 승격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지난 시즌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차이가 상당히 심했다는 점이 가장 큰 변수이고 직전 경기 그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전 시즌 홈에서 13승 7무 1패 28득점 11실점이라는 엄청난 성적으로 시즌을 마감했고 원정에서는 6승 7무 8패 19득점 22실점으로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 차이가 상당히 심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에서의 실점률은 경기당 0.5골이 안 되는 반면에 원정에서는 경기당 한 골로 제법 실점 빈도도 높은 모습이고 원정에서의 득점력은 평균 한 골도 안 되는 기록이었는데 기록이 말해주듯 직전 경기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게다가 점유율 싸움에서 아주 능한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해 역습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양상이 짙은 알라베스입니다. 한편 팀의 주축 선수로 새롭게 임대온 시메오네가 프리시즌 평가전에서 큰 부상을 당해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되었는데 알라베스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소식입니다. 시메오네의 대체자인 푸엔테도 지난 시즌 4골밖에 기록하지 못하며 좋지 못한 성적을 기록했는데 직전 경기 역시 그닥 좋은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며 평점 5점대를 받으며 팀의 가장 낮은 평점을 받았습니다. 현재 알라베스는 공격수의 부재가 상당히 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반면 수비적인 문제점은 크게 나타나지 않으며 그나마 위안인 부분입니다. 알라베스는 루이스 가르시아 감독의 지휘 아래 선수비 후공격이라는 색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번 시즌 역시 그러한 전략으로 꾸준히 경기를 치룰 것입니다. 기록이 보여주듯 시즌 33실점이라는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며 안정적인 수비 형태를 꾸려 철저하게 수비적인 형태를 잘 갖춘 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알라베스는 공격적인 팀은 절대 아니며 공격수에만 득점을 기대하는 팀은 절대 아닙니다. 전 시즌 알라베스 공격수 중 가장 많은 득점을 기록한 선수는 4득점의 비아리브레이고 루이스 감독은 팀 플레이를 가장 중요시 생각합니다. 직전 경기 공격의 부재가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지만 전체적인 운영은 나름 괜찮았다고 생각하고 이번 경기는 자신들이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홈이라는 이점이 있기에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비야는 시즌 첫 경기 자신들의 홈에서 발렌시아를 상대로 1대2 패배를 하였습니다. 세비야는 이번 시즌 바데를 영입해 지난 시즌 수비력은 안정적으로 변모했고 바데를 완전 영입하면서 마르캉 바데 라인의 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점은 공격 자원의 보강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지난 시즌에는 라멜라를 원톱으로 가동했던 경기가 있었을 정도로 확고한 득점력을 보여주는 공격수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엔네시리가 시즌 후반기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위안이었는데 직전 경기에 엔네시리는 득점을 기록하며 괜찮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반면 수비수의 보강 자원으로 바데를 완전 영입 후 시즌 첫 경기 선발 출전을 하였는데 퇴장을 당하며 이번 경기 출전하지 못하는 변수가 생겼습니다. 퇴장이라는 변수로 인해 역전골을 내주며 패배로 이어졌고 다소 허술했던 수비력이 문제였고 무엇보다 패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부족한 공격력이 덜미를 잡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중앙 미드필더 듀오 라키티치와 페르난도는 각각 35세, 36세로 나이가 많은 편인데 아직까지 이런 베테랑들을 대체할 자원이 없는 세비야는 선수 보강이 시급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세비야는 바데가 이번 경기 출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직전 불안했던 수비진보다 이번 경기 더욱 불안해질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세비야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살펴보면 6승 3무로 세비야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알라베스는 지난 시즌 홈에서 아주 강한 면모를 보였는데 자신들의 홈에서 세비야를 상대로는 쉽사리 승리를 기록하지 못할 뿐더러 득점 또한 쉽게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즌 알라베스는 자신들의 홈에서 단 한 번의 패배만 기록했을 만큼 홈에서의 경기력은 상상 이상으로 좋습니다. 또한 세비야는 직전 경기 공격에서의 이렇다 할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팀의 주축 수비수 바데가 퇴장을 당하며 이번 경기 출전이 불가한 악재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전적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이고 세비야가 압도적인 우위를 보이는 만큼 아주 근소한 우세가 예상되지만 승패는 쉽사리 결정짓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홈에서의 실점률이 매우 낮은 알라베스의 탄탄한 수비력으로 저득점의 양상성 무승부의 가능성이 높아 보여집니다. 다음으로 두 경기 그라나다 라요 바이카노 전력 분석 알아보겠습니다. 그라나다는 시즌 첫 경기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상대하여 3대1로 패배를 하였습니다.
지난 시즌 에이바르와 우승 경쟁을 치열하게 했지만 결국 우승을 차지하면서 승격에 성공했습니다. 다만 그라나다도 홈과 원정에서 경기력이 너무 심한 상황이라는 점과 확실하게 상위권 팀들을 잡아내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실제로 지난 시즌 홈에서는 17승 3무 39득점 6실점으로 무패와 말도 안 되는 낮은 실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원정 성적은 5승 5무 11패 16득점 24실점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직전 원정 경기에서도 높은 실점률이 보여주듯 3골을 헌납하며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그래도 그라나다는 홈이든 원정이든 경기를 주도하는 것 자체는 잘 되는 편인데 직전 경기 AT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더 높은 점유율을 가져가며 경기를 주도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과감한 공격으로 연결되는 빈도가 적어되려 슈팅 숫자는 원정에서 반토막이 되어버리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공을 돌리다가 턴오버가 나오면서 수비적인 불안까지 생기는 등 확실히 아틀레티코를 맞상대하기에는 전력에서 부족한 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그라나다는 올 시즌을 위해 미드필더 비아르를 영입했고 비아라를 통한 중원에서의 안정감이 더할 것으로 보여졌는데 직전 경기 교체로 투입되어 도움을 기록하는 등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그라나다는 특정 선수의 득점으로만 승점을 챙기는데 우준이가 지난 시즌 23골을 기록하며 스페인 2부 리그 득점왕을 차지했고 우준이가 기록한 골은 그라나다 득점의 42%를 차지할 만큼 독보적입니다. 그라나다는 더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우준이 이외의 다른 득점원이 필요로 해 보입니다. 그래도 원정에서 매우 약한 모습을 보이는 그라나다는 직전 경기 AT 마드리드를 상대로 자신들이 구사하는 경기는 보여주었다 생각되고 물론 AT 마드리드와 전력 차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상당했기에 패배가 납득되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높은 순위와 좋은 성과를 이루어내기 위해선 홈과 원정에서 구분 없이 한결같은 경기력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라나다는 토렌테 이외에 별다른 부상자가 없어 이번 홈 경기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입니다. 라요 바이카노는 시즌 첫 경기에서 알메리아를 상대로 원정에서 0대2 승리를 거두며 기분 좋은 출발을 알렸습니다. 사실 라요는 전반기에 강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는 팀인데 전방 압박을 꽤 적극적으로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입니다. 체력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전반기에 호조를 가질 수 있는 구조로 형성되어 있고 물론 라인을 올리는 것에 비해서 지난 시즌 득점력이 아쉬웠었지만 직전 경기 2번의 PK 득점으로 승점 획득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내용만 살펴본다면 점유율은 물론 슈팅 개수가 5개로 저조했습니다. 직전 경기는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안정적인 수비 라인이었는데 두 줄의 지역 방어 형태가 매우 잘 이루어졌고 이런 안정적인 운영으로 무실점 경기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수비적인 형태로 인해 슈팅은 많이 내어주긴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성공이었습니다. 다만 라요 역시 상대가 압박을 강하게 가할 경우에 상당히 약점을 보이는 편인데 그라나다는 이러한 약점을 노려 경기를 치룰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장 지난 시즌 8라운드에서 알메리아를 상대할 당시 빌드업을 하다가 상대 압박에 끊기면서 턴오버가 나왔고 선제 실점을 허용하는 장면도 여러 차례 나오기도 했습니다. 라요는 이번 시즌 이시, 트레호, 알바로로 구성되는 공격형 미드필더 삼각편대는 라요 전력의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는데 라요가 전 시즌 라리가에서 기록한 45골 중 17골이 세 선수의 몫이었을 만큼 아주 중요한 자원들입니다. 직전 경기에서도 이 선수들의 활약이 괜찮은 모습으로 이번 시즌 상당히 기대가 되는 조합입니다. 또한 라요는 리그 최고 수준의 센터백 카테나를 오사수나로 내주는 대신 베테랑 수비수 아리다네를 영입했습니다. 카테나와 마찬가지로 장신을 이용한 고공 수비는 물론 몸을 아끼지 않는 스타일로 직전 경기 공중볼 경합과 측면에서의 헤더로 공격수의 발밑에 공을 떨어뜨려주는 등 아주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 경기 라요는 그라나다의 공격적인 형태로 인해 안정적인 형태로 수비적 운영을 할 가능성도 존재해 보이는데 직전 경기와 동일하게 안정적인 지역 방어를 보인다면 이번 경기에서도 무실점 경기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두 팀의 최근 맞대결에서는 7승 2무 1패로 라요가 압도적 우위를 보였습니다. 두 팀은 가장 최근에 맞붙었던 경기는 2022년도 경기로 2대2 무승부를 기록했고 현재 9경기 연속 라요를 상대로 승리하지 못하는 그라나다인데 상대 전적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기록이기에 이번 경기에서도 쉽게 승리를 챙기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라요의 전술 특성상 지역 방어를 성공시키고 양 측면을 통해 빠른 스피드로 상대의 뒷공간을 노리는데 그라나다가 라인을 높게 올려 이런 상황이 많이 연출될 수 있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두 팀의 다득점 속에서 라요의 근소한 우세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8월 22일 라리가 두 경기 분석 마치겠습니다. 지금 보신 분석 영상에서는 최종 조합픽을 드리지 않습니다. 초안 분석 내용이며 더욱 세밀한 분석 자료와 최종 조합픽은 가족방에서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프로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프로토를 좋아하는데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으로 수익률 극대화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토토는 단지 운으로 하는 게임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분야 전문가들이 존재하듯 프로토도 전문가들이 존재합니다. 경기 전 다양한 분석 자료 확인은 필수이며 가장 중요한 정보력이 수익의 80% 이상 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을 극대화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료 정보방 참여하셔서 즐길 수 있으니 영상 아래 고정 댓글 클릭하셔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